3, 2, 1, GO!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역사 인물카드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혹시 준비물 뭔지 아세요? 오늘 같이 게임을 하려면은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역사 인물카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역사 인물카드 활용서 이렇게 써 있죠? 예,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하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역사 인물카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상세 보기 눌러보니까 가격 써 있죠? 역사 인물카드 구성 보시면은요, 해, 달, 구름, 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는 뭡니까? 주인공 인물이에요. 그리고 달은 해와 관련된 인물. 그 다음에 구름은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지도나 사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별은요, 인물과 관련된 사건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물카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보물상자 카드는 조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스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게임마다 다른 찬스를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빈칸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물카드 보면은 인물의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보시면은요, 퀴즈를 낼 수 있도록 그 인물에 대한 설명 아니면 사건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서 저걸 보고 스피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기 하트게스가 있죠. 하트게스는 보통 보드게임하고 같이 이용할 때 활용하는 거라 인물카드만 단독으로 활용할 때는 그렇게 하트게스가 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인물카드로 하트게스 많은 사람이 이기기 게임 이런 거 할 때는 좀 필요하겠죠? 인물카드는 이런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인물카드에 QR코드가 있죠. 저 QR코드를 찍어보면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냥 사실 QR코드가 아니라 그냥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유튜브 심장이와 역사놀이 이 채널을 들어가 보면은 인물카드와 관련된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그림이 이쁘죠? 그러니까 그 인물에 맞는 그림과 그리고 성우의 목소리가 더빙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활용서 써서 선생님들이 프린트한 것처럼 집에서도 프린트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부터 활용서를 보고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 세트별 구성 보셨습니다.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별 구성 5세트 있고요. 생각나기 인물 이야기에서 빠진 대조영, 그 다음에 붕해, 견훤 이런 인물들이 인물카드 세트에 포함될 예정이니까 아주 대조영하고 필요했다 생각하시면 인물카드를 구입해서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인물카드 활용서 볼게요.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게임입니다. 자, 스토리텔링 게임이다. 말 그대로 뭡니까?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이미지랑 스토리의 시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미지와 스토리의 힘은 굉장히 강해요. 때문에 이 게임은 그 능력도 길러줄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개인당 인물 카드를 6장에서 8장을 나눠 갖는다 그랬어요. 1인당 알맞은 숫자만큼 카드를 나눠 갖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미를 바닥에 쌌습니다. 그래서 더미에서 한 장을 뒤집어요. 한 장을 뒤집었더니 신라 전성기 시대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한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거 다음에 보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자, '아, '전성기가 되려면 용을 타고 아령이라는 예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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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성기가 되려면 용을 타고 아령이라는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자, 신라 전성기가 되기 전에 용을 타고 아령이라는 이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아령은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신비롭고 슬그러운 양비였대요. 자, 신라 전성기랑 이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선생님 어떠세요? 이 스토리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아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라 전성기가 나왔고 아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진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라의 힘이 커졌네. 이 신라는 맨 처음 박혁거세와 아령이 건국했대.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가서 좋겠죠? 네, 이 게임은 인물 한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다른 역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근데 단순 암기로 했을 경우는 이 게임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자, 이 게임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네. 시대와 연결하기 게임은 고학년도 하기 좋겠네요. 이렇게 쓰셨는데 맞습니다. 자, 선생님들한테 퀴즈 내볼게요. 이 게임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여기 자, 이게 팁입니다. 그렇죠. 연대표 필요하죠. 연대표 필요하죠. 자, 그러면 연대표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키면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는 사회과 부도를 갖다가 같이 펴놓고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과 부도 중에서도 뭘 피면 돼요? 뒷페이지. 뒷페이지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왕조계보라고 써 있죠. 고조선,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써 있고 연도가 써 있습니다. 요걸 한 번씩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오늘 수업 해보시겠어요? 이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언제가 헷갈리냐 하면은 선덕여왕하고 무학대가 무지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D세트가 계속 나오면은 헷갈리겠죠. 자, 제가 이렇게 양쪽 팀이 하는 것처럼 펴놓을게요. 5장, 5장.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조작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노안들이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2명이서 하는 게임을 예시해서 제가 했습니다. 자, 기준 카드가 고구려 전성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명, 이제 내 차례가 됐는데 나한테 카드가 요게 있습니다. 김수로, 무왕, 고구려 전성기, 강연. 자, 그럼 뭘 내야 됩니까? 여기에 연결하려면? 자, 애들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내야 됩니까? 여기서 카드? 그렇죠. 강개토대왕 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옆 친구한테 이 정도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한번 볼게요. 주몽, 신라건국, 박혁거세, 그 다음에 백제건국, 그 다음에 첨성대. 자, 어떤 걸 연결시켜야 될까요? 주몽을 어디다 연결시켜 주면 됩니까? 여기는?
자, 이 위에 묻힐까요? 여기에 주몽을 이렇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이럴 때에도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이 순서대로 갈지, 그쵸? 이 순서로 갈지, 고구려랑 연결하면 바로 위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갈지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 순서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구려, 백제, 신라도 또 따로따로 놔야 됩니까? 네. 그래서 놓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강개토대왕하고 선덕여왕이니까 첨성대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얘는 제자리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봐서는 김수로 들고 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볼 때는 박혁거세, 신라건국 이런 식으로 들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왕, 이쪽은, 그리고 이쪽에서는 신라건국 같이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근데 이쪽 보니까 지금 고조선 건국만 있으니까 이어질 게 없죠. 그럴 때는 한 장을 갖다가 카드를 갖고 와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카드가 늘어났고 이쪽 편 친구는 카드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때 카드가 줄어든 상태에서 또 해보는 거죠. 백제건국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백제건국 왔으니까 뭐 오부정영맹 저 위로 가도 되고, 그리고 주몽 더 위로 가도 되고, 막 이렇게 놓으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러면은 카드를 먼저 소진한 친구가 이기는 게 됩니다. 이렇게 쭉 놓으면은. 그래서 이 카드 놀이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어느 순서대로 갈 것인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이들이 하고 조금 덜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할 때 사회가보도 펴놓고 순서를 먼저 맞추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죠?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기준카드가 있습니다. 기준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카드랑 동시대는 옆으로, 그리고 위시대 아래시대는 위시대는 위로, 아래시대는 밑으로 해서 연결돼야 됩니다. 면과 면이 맞아야 되는 거고, 면과 면이 없을 때는 한 장을 갖고 와야 됩니다. 더미에서. 그래서 카드를 갖다가 빨리 소진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 게임의 효과, 역사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시대와 연결하기 게임을 한 다음에 스토리텔링 게임을 해도 될까요? 그럼 좀 더 인지가 많이 돼 있겠죠. 그렇죠. 연대표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역사 흐름할 때, 역사 공부할 때 되게 필요하겠죠.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필요한 건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연대표 때 필수? 아, 필수 게임 그러네요. 좋네요. 자, 이제 여기 사라고 써있는데 세 번째 게임이죠. 토킹 칩을 이용한 스무고개 게임입니다. 자, 토킹 칩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도 제가 교육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말을 아주 안 하는 아이가 있고 말을 엄청 혼자서 많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을 많이 하는 친구 위주로 수업이 돌아가게 되죠.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는 칩입니다. 이렇게 토킹칩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무로 돼 있어서
1인당 뭐 10개씩 나눠준다거나 5개씩 나눠준다거나 이건 알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게임 할 동안 20곡의 게임을 할 동안 토킹칩을 쓰는 겁니다. 질문할 때마다 토킹칩을 쓰는 건데 토킹칩이 다 떨어지면 어때요? 질문할 수가 없어요. 자, 저는 3개씩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힌트만 드릴게요. 자, 나라를 세우러 내려왔어요. 자, 답을 맞출 때도 토킹칩을 내셔야 됩니다. 온조, 고조선, 노. 자, 2분 하나씩 쓰셨습니다. 온조, 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어디로 내려왔나요?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남자입니다. 딩동댕 비류입니다. 오, 비류. 자, 토킹칩 3개 이상 쓰신 분들은 선물 드릴 수가 없죠. 제가 3개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남자입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온전은 아닙니다. 활을 잘 쏜다는 기록은 없는데 아무래도 유명이니까 기본은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질문해 주세요. 강개토 대왕 아닙니다. 특기는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요, 한강까지는 기록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면은 최초의 청동기 시대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석기 시대라고 해야 되나, 석기 시대가 맞을 수도 있고요. 구원왕 땡. 자, 이제 3번 하신 분들은 이제 침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토킹칩이 한 5개는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가 하늘에서 왔어요. 예, 아버지가 신입니다. 딩동댕, 당군 왕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는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그랬고요. 답을 추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추론 능력이 높아지고요.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많이 알아야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단어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어떤가요? 또 답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심리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토킹 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됩니까? 자, 이번에 인물 스피드 게임입니다. 자, 인물 스피드 게임 많이 봤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겠죠? 밑에 있는 퀴즈를 읽고 빠르게 맞추게 하면 되겠죠? 이 인물 스피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팀들로 나눠 갖고 뭐 2팀, 3팀으로 나눠서 적당한 시간을 주고 한 팀에서
몇 개를 맞추나 이런 개수를 세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저도 이제 퀴즈 낼 테니까 첫 번째 올라오시는 선생님들 체크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백제가 세 번째 도읍인 사비로 천도하고 660년에 멸망할 때까지의 시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고구려 초기에는 주변의 강한 나라를 막기 위해 여러 부족과 손을 잡았어요. 맵부족 연맹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백제의 힘을 키워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지만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처음엔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뭉쳐진 6개의 가야로 철과 토기가 유명해요. 전연의 침략으로 도읍이 함락되고 이후에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왕이에요. 자, 이렇게 연달아 제가 6개 문제 냈습니다. 제가 답 보시겠습니다. 자, 웅진이라고 쓰신 분 누굽니까? 웅진이라고. 사비 백제 시대. 자, 비료 가야 연맹이 맞죠? 가야 연맹. 고구원왕. 오케이. 고구원왕. 이분은 못 맞추셨네 아무도. 백제의 힘을 키워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스피드 게임 빠르게 내니까 쉽지 않죠? 어떠세요? 정신없죠? 막 듣고 나니까 막 알던 것도 안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드 게임도 자꾸 하다 보면 엄청 아이들이 어때요? 이 퀴즈에 대한 답이 입력이 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 게임도 역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팀당 몇 개를 맞추나 많이 맞춘 팀이 이기는 걸로 한번 해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삼국시대 할 때 이 나라 왕 저 나라 왕 심지어 이순신도 나오는데 아이들하고 해봐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번 보드게임 할 때도 이 게임을 하고, 자, 보드게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아이들하고 인물카드 정도는 아이들도 소장하고 있게 한 다음에 계속 연대표 나갈 때도 게임으로 하면서 연대표를 진행하면 되게 재밌겠죠. 조금 딱딱한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 빙고 게임. 인물 빙고 게임, 뭐 빙고 게임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게임이라 뭐 굳이 뭐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인물 카드를 9개 혹은 16개를 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투빙고를 할지 3빙고를 할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투빙고랑 3빙고 차이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한 줄로 됐을 땐 원빙고, 두 줄 됐을 땐 투빙고, 세 줄 됐을 땐 3빙고. 그래서 이렇게 빙고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본인이 친구들이 안 보게 빙고를 펴놓잖아요. 판을 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각자 판을 펴놓게 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돌아가면서 원하는 퀴즈를 내게 하면은 거기에 퀴즈에 대한 답이 나한테 있을 때는 카드를 계속 뒤집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간 가림판을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각자 이 빙고를 갖다가 이렇게 판을 놓게 합니다. 그죠? 놓게 하면은 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부터 문제를 내는 거죠. 내가 빙고 되면 좋으니까.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지만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 누군가가 자기한테 있으면은 답을 하면서 뒤집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성황 답이 나왔으면 성황 하면서 뒤집으면 되고. 자, 질문한 친구들은 하나씩 질문한 걸 뒤집으면 되고, 또 다른 친구가 퀴즈를 읽었는데 고국원왕이야, 뒤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친구가 퀴즈를 냈는데 오부정 연맹이야. 그럼 뒤집으면 되고. 그럼 이제 내 차례예요. 그럼 나는 소수리망을 내면 되겠네. 고구권왕의 아들로 위기에 처한 고구려를 일으키기 위해 기반을 다졌어요. 걔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또 옆 친구가 했는데 나한테 없는 거야. 그럼 뒤집질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난 원빙고가 됐고, 그 다음에 할 때 투빙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원빙고, 투빙고, 쓰리빙고, 포빙고까지 되죠. 그래서 쓰리빙고, 뭐 포빙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빙고를 갖다 투빙고를 할지, 쓰리빙고를 할지, 포빙고를 할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퀴즈를 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뒤로 갈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카드 개수가 많아질 테니까 뭐 16개 빙고를 정사각으로 놔야 되니까 16개 해갖고 빙고 게임을 해도 좋겠죠. 어때요? 자, 마지막으로 기억력 게임을 할게요. 자, 기억력 게임 보면은요, 모두 다 뒤에 보이게 뒤집어야 되죠. 그래서 카드를 갖다가 두 쌍을 가지고 똑같은 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두 쌍을 가지고 기억력 게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요, 이왕이면 공부를 한 친구들이니까 어때요? 해, 주인공하고 구름, 뭐 관련 지도, 관련한 걸 갖다 찾아내기를 하면 한 쌍으로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제가 해와 구름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겠습니다. 깔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행하고 열 아세요? 행하고 열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평택 선생님부터 한번 불러봐 주세요. 제가 뒤집어 볼게요. 벌써 부르셨네요. 부산 선생님께서. 일행 3열 뒤집고, 그 다음에 삼행 1열 뒤집었습니다. 안 맞았네요. 아깝습니다. 제가 다시 뒤집을게요. 기억하세요. 일행의 4열, 일행의 1열. 아유, 안 맞았네요. 그 다음에 울산 선생님께서 일행의 1열, 일행의 2열. 아이고, 안 맞으셨네요. 자, 또 올려봐 주세요. 일행 2열, 삼행 4열. 오, 맞았습니다. 부산 선생님 이거 맞았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똑같이 올렸네. 두 분 둘 다 맞았습니다. 동시에 올렸으니까. 자, 오늘은 역사 인물카드 활용법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교육으로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